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4명의 여자. 여기서밖에 볼 수 없습니다. 4월의 봄 1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사를 활기차게 해주신 전현희 전 의원님부터 네,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현입니다. 네, 종로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하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인사가 너무 짧으니까 짧게 한 번 더 하시죠, 한마디. 네, 설날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딱 하루 쉬었습니다. 몸이 너무 좀 안 좋아가지고. 근데, 명절에 이렇게 종로를 다니니까 너무 이 종로 주민들이 아니라 외지인들이 그렇죠. 많아가지고요. 명함은 많이 나눠드렸는데 아마 한 10% 정도 성공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네. 그래도 좋은 데 나가시니까 네. 새로운 기운을 받으시고 한복 입고 나들이 온 사람들도 많이 보고 예. 그게 그런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새 기운이 돋으니까. 뭐 고궁이나 곳곳이 문화재고 관광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놀러 간 김에 선거운동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했습니다. 네. 저는 전현희 의원님하고 이렇게 1시간씩 방송하기 시작한 게 오늘이 11번째 시간인데 사실은 전 의원님 이렇게 여성스럽고 긍정적이고 이런 분인지 제가 정말 미처 몰랐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우리 또 전현희 의원님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다소곳하게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최민희 의원님. 다소곳.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저는 뭐 남양주 갑 구석구석을 아주 샅샅이 훑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후보들이 잘 안 온 정말 구석까지. 그래갖고 그 새벽에 갔더니 깜짝 놀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십니까? 그래서 네. 그래갖고 2표 얻었다는 기쁜 이야기입니다. 야, 박수! 근데 보니까 그 조응천 의원님이라든가 그 당을 떠나신 네. 민주당 출신으로서 그 지역구에서 또 많은 지지를 얻었던 그분들이 또 그 지역구 그대로 나온다고 오늘 기사가 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본 주제에 있어서 그때 얘기 그래요?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 마음은 그런 건 별 신경 안 쓰시는군요, 이제 보니까. 저는 사실 차출돼서 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힘이 난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 차출이 더 힘이 나요. 왜냐하면 왜? 시민들의 길을 받아서 그대로 네, 쭉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난 열심히 미친 듯이 하고 있다. 네. 미친 X처럼 하고 있다. X가 뭡니까? 미친 뭐. 미친님? 미친 뭐. 네. 저보고 또, 좀 자중해라. 자중해라. 네. 저 언니가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제목 나옵니다. 잘못하면. 말씀하십시오. 네. 네, 김현입니다. 오늘이 아마 총선 57일 이제 남아있는 2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경제를 좀 바로 세우고 그리고 언론이 공영방송이 국영방송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정말 이번 총선에서 내 한 표로 응징하겠다라는 여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현입니다. 네. 김현 의원님 좋은 말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독특 매력 김현. 김현 님도 응원합니다. 언니들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김 없네 그다음에. 네, 여러분 모두 이 세 분이 얼마나 이 연휴 동안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고 물론 뭐 하루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댁에 가셔서 또 좀 기운을 다시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다시는 그 3일 4일 동안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또 한번 길을 다시 받고 그 지역을 돌면서 어떤 각오를 다졌을지 제가 참 마음 한끝이
좀 아련해지기도 하고 좀 오늘은 그만 놀려먹고 열심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군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떡국 많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또 연휴 동안에 유튜브 보시면서 막 열받았다가 또 기분 좋았다가 우리 모두 힘냅시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으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마음에서 박수 한번 치시고 이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후보자 그냥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죠. 원래는 후원금 모금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지금 아직 많이들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3,000분 들어오면 후원금 모금 계좌번호 쫙 까겠습니다. 일단은 후보자 근황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안산시장을 국민의힘에게 뺏긴 이유가 있다. 김의원 의원님 해주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저희가 2022년도 대선 치고 그리고 안산 뭐 지방선거 때 뭐 많이 졌지만 안산은 사실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얘기를 해도 모방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저희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고 또는 응원도 많이 해주는 지역인데 현역 의원 4명 중에 3분이 모여서 당시 시장을 배제시키자라는 그런 공모를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그 당시에 저는 방통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네. 직접 뭐 관여할 수 없었고 기사와 언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되면서 현역 의원이 이제 컷오프 뭐 하위 20%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경기도만 특별한 그 룰을 만들어서 그분을 배제시키고 이제 나머지 분들로 경선을 해서 이제 후보가 됐고 그럼 그래도 이겨야 되거든요. 물론 이분이 이제 경선에서 배제가 되니까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서 181표로 아쉽게 졌어요. 거기서 결론은 뭐냐면 현역 의원 4명 있는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제3의 후보가 나와도 사실은 당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시장을 뺏겼다. 그것으로 인한 그 뭐 낭패감, 열패감 이것이 이제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특히 이제 올해가 세월호 10주기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시장까지 해서 생명안전공원 문제를 그나마 좀 진도를 뺐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됐고 시장까지 뺏기고 정부까지 뺏겨서 올 10주기가 좀 상당히 좀 우울하게 또 맞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산시장은 그냥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안산의 특수성 그러니까 세월호로 인해서 2014년도 이제 또 전략으로 내려온 분이 당선되고 또 한 분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그때는 그나마 저희가 민주당이 됐는데 이번에는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이 비판 현재 3명이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3명인데 그에 대한 여론이 이번 설 민심에도 그러니까 대선 지고 지방선거도 지고 도대체 뭐냐라는 그런 여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산시장 뺏긴 것은 교통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이런 의견도 있으신데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라면 네. 국회의원 선거 치르기 매우 힘듭니까? 그거랑은 또 별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앞서 제가 초두에 얘기했지만 종로나 남양주나 뭐 크게 다를 게 아닌 분위기가 윤석열 정부 심판 그다음에 이 사과가 하나에 10,000원 혹시 들어보셨어요? 10,000원, 9,000원. 고기보다 비싸대. 네. 너무 비싸요. 근데 그게 사실 물가 관리를 전혀 안 한 것에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제 정권을 뺏기고 시장을 져서 문제도 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윤석열 심판에 대한 여론은 높습니다. 그래요. 근데 좀 전에 제가 포털에 떠 있는 기사 제목만 봐가지고 사실 정확하지는 않은데 떠 있는 그 기사를 하나 봤더니 수도권에서 이게 JTBC에서 아마 나온 것 같은데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찍겠다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1%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네, 뭐예요? 제가 그거 좀 취재를 해봤더니 시기 문제 그리고 연휴 끝나면 여당 편향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늘. 네. 그리고 특히
지금 국민의힘이 내부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네. 많이 돌아가고 있어서 그 소위 여론조사 받는 총 동원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리얼미터의 경우도 거의 그냥 근접한 여론조사 네. 결과가 여야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표집을 보면 보수가 매우 과대 표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과대 표집되는 상황이 아니라 네. 그 여권 지지자들이 각자 막 지역에서 여론조사하는 분위기라 네. 그 대기 상태 그리고 총 동원령이 내려진 상태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오늘 제가 여론조사 꽃의 그 실무 책임자를 만났는데 아마 이번 여론조사를 여권이 믿으면 곧 실망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일단 저는 그래서 제목만 보고 약간 좀 걱정스러웠던 거는 제일 처음에 이런 종류의 여론조사가 시작된 때는 사실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양당 심판론으로 막 흐름이 흘러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더니 점점 분위기가 두 개가 붙어서 나오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그냥 스스로 이거는 뭐 과대 표집됐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또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근데 보시면 된다는 거죠. 뉴스토마토에서 미디어 네. 토마토에서 매주 여론조사를 하면 그 흐름과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거는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그냥 한 뭐 몇 개월 만에 하는 여론조사는 사실은 다른 질문 문항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끝까지 듣는 분 말고는 뭐 끊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도 싶어요. 있는데 우리 뉴스마토 그 미디어 토마토에서 하는 뉴스마토 여론조사도 그 응답률이 처음에 6%였다가 지금 2.8% 막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물론 뭐 보수가 과대 표집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예전보다 표 차이가 또 좀 적게 나오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사실은 수도권이 원래 그러니까 경기도는 많이 벌어지고 서울도 좀 벌어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들려오는 것에 의하면 경기도는 여전히 좀 벌어져 있으나 서울 같은 경우는 딱 붙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그것만 막 면밀히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흐름의 느낌상 이게 이제 어쩌면 언론을 잘 통제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느낌상으로는 이거 뭔가 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너무 이 그 야당 쪽 새로운 세력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계속 똘똘 뭉치는 느낌이 들고 물론 이제 이준석을 위시한 몇 명이 나왔지만은 민주당 의원으로만 벌써 4명이 개혁신당에 들어가서 지금 3번을 달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4명? 누구죠? 한 명은? 지금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또 한 명이 누구죠? 그다음에 양정숙 의원을 지금 포섭 중이래요. 그 민주당인데 이제 무소속으로 나갔던. 근데 양정숙 의원은 아직까지는 대답을 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15일까지 5명이 돼야지 이 돈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한 명을 받는 양향자도 사실은 무소속으로 가가지고 좀 글로 간 셈인 거잖아요. 근데 다 기원을 따지면 다 민주당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많아가지고 그 중에 뭐 소위 쭉쟁이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여튼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나 문제 제기를 하면 항상 이렇게 좋은 말들을 해주셔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느낌은 들지만 어쨌든 좀 분위기상으로는 제 기분 나쁘다. 통상 선거를 할 때 보면 그 여론조사가 민주당이 좀 열세예요. 근데 막상 선거를 하고 뚜껑을 열면 민주당이 이기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갑자기 여론조사하는 이런 경우에는 그는 좀 그런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계속 꾸준히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들 추세 이런 걸 봐야지 지금 갑자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좀 안 좋다 이러는 거는 조금은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치꼴님이 노영희 변호사 숫자 개념 좀 공부해라. 법만 공부하지 말라. 이렇게. 아니야. 제일 전문가신데 심리전. 임채정님 가스라이팅. 노영희 혼자 심리전 기분 하고 나빠하시오. 예, 나 욕한 사람들이 많네 갑자기. 이러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아니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연휴 끝에 여론조사를 할 때
여권이 과표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네. 휴가 때도 그렇죠. 그 휴가 때도 그렇고 그리고 보수 쪽 결집이 일어난다. 그래서 진보는 휴가를 네. 확실히 휴가로 쓰나?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지난번에 민주당이 왜 리얼미터 조사에서 50% 넘어간 적 있잖아요. 그때 그리고 50% 가까이 됐을 때 민주당이 여론조사할 때 그때는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겹친 것으로 전문가가 얘기를 하니 제 말씀은 그냥 다음 주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면 어떻겠냐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영이 아침부터 초치지 마라. 뭐 별별 얘기 다 나와요. 아침 아닌데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진행하시죠. 기분 나빠서 노변. 기분 나빠서 못 기분 하겠어요. 나빠요? 오늘 거기 인간은 감정의 조끼 동물이야. 있잖아요. 조끼. 이제 아까 조끼가 되게 이쁜데 혹시 딸내미 거예요? 네, 우리 딸 네. 거예요. 거의 20년 전 거예요. 저 그 중요한 게 기분 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얻어 입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3,000명 넘으면 계좌번호 깐다 그랬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3,400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전현 의원님은 왜 아직도 계좌번호 안 나오나요? 이분은 무슨 배짱인가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배짱이 좀 있습니다. 내버려 주시고 최민희 의원님과 후원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이고요. 43720-04-350-412 43720-01-04-350-412 국민은행입니다. 최민희 후원 기자입니다. 또 농협입니다. 301-0339-8551-81 김현 후원의 계좌입니다. 근데 김현 계좌는 3과 8과 5 이런 게 많네요. 1. 3과 8과 5와 1. 301 외워봐. 301 0339 0339 8551 다시 81 그쵸? 3자 하나, 8 하나. 3자, 3자, 8자, 5자, 1자가 참 많죠. 예, 9는 한 번 나오고 0도 한 번, 0은 두 번 나오네. 어저께 정청래 의원이 그 영입 인사랑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영입 인사가 읽어주더라고요. 최민희 의원님이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제 거? 네, 보니까. 읽어주세요. 네. 근데 이번에 진짜 여러분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말 그 후원금이 잘 안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10만 원짜리 그 전액 세금 후원 환급되는 10만 원을 많이 보내주시면 어떨까? 그거 너무 세요. 10,000원도 감사해요, 요즘에는. 다들 힘드시니까. 네, 그럼요. 네. 그렇군요. 그 영입 인사예요? 영입 인사. 네. 어쨌든 국민은행 4372001-04-350-412 최민희 후원입니다. 그리고 김현 의원님 농협입니다. 301-0339-8551-81 김현 후원입니다. 네. 네, 김현은 전현희는 준비 중입니다. 네. 계속 준비만 하십시오. 네. 김현 의원님 88하네. 8자가 많이 들어가네. 네, 88합니까? 최민희 의원님도 3자 좀 들어갔네. 2번 들어갑니다. 근데 이분은 4자가 많네. 43720-04-350-412 최민희. 김현 301-0339-8551-81-81번. 근데 후원도 후원이지만 이렇게 글 계속해서 그래도 올려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네. 여러분들 많이 감사드리니까 저희가 옆에서 그냥 괜히 취임새 넣는다고 해서 또 발끈하지 마시고 잘 좀 서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원하는 댓글만 해도 정말 그럼요. 너무 힘이 나죠. 나요, 여기 진짜. 보니까 전현 의원님은 왜 계좌 아직도 안 났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고요. 계좌 지금 거의 준비됐습니다. 우리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나 이러다 끝날 것 도장을 같은데. 분실해가지고 도장을 분실해요? 차마 말씀을 드리기가 송팅님, 미안해서 전현 위원장님 후원 계좌 아직인가요? 네. 네. 오늘도 힘내자님. 곧 준비합니다. 네, 미니님 다 어려워요. 네. 민형동님 대체적으로 이 코너는 들뜨고 수다스러워요. 아니 어떤 분은 이재명 그만 팔아먹어라 이러는데요. 제가 누구한테는 언론특보예요.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대표의 언론특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언론특보는 이재명 대표를 아주 잘 파는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세일. 세일합니다. 아리랑님께서 세 분 다 1억씩 드리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만이라도 고맙습니다. 저는 어쩌라고요, 저는. 전 나중에 개평 받겠습니다.
자, 어쨌든 모두 감사드리고요. 예, 또 오늘 또 신나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떠들면 떠든다고 뭐라 그러고 조용하면 조용하다고 뭐라 그러고 이제 신경 안 써 나 이제. 자, 전략 공천에 자주 거론되는 전현희 심경은 어떤가? 너 몰매 맞겠다. 왜냐면 여기에 송파 갑 어떠냐고 나왔어요. 아니 오늘 진행하면서 몰매 만들 일이 많네 보니까. 아, 왜 그래요? 괜찮아. 나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전현희 의원님 아직도 종로인가요? 송파로 가세요. 이런 얘기 나왔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뭐 여러 곳에 제가 그런 된다는 얘기 기사를 통해서 보는데요. 일단은 당에서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착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인기가 있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맙다 생각은 하지만 종로에서 저를 도와주시려는 분들이 다른 데 갈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저를 도와주는 걸 주춤주춤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종로에서 뛰는데 굉장히 좀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로에서 현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늘 선당우사 한다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하루에 진짜 오늘은 한 3,000장 정도 명함을 이 주민들한테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와. 정말 죽을 정도로 절박하고 간절하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내가 명함을 드렸는데 명함이 바닥에 떨어진 걸 본 거예요. 그럼 네. 기분이 어때요? 저는 제가 강남에서는 선거운동할 때 명함 드릴 때 명함을 집어던지고 찍고 좀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런데도 된 거예요 그때? 네, 그때 이제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다들 마음이 이제 돌아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종로에서는 제가 그런 분들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 예. 야, 진짜 어쨌든 멋집니다. 전현희님 멋져요. 근데 어떤 분이 전현희님은 부자인가 보네. 부자가 아니고요. 예전 그동안 도장을 분실해가지고 그랬대잖아요. 돈을 못 벌어서 마이너스 쓰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도장을 분실했다는 얘기는 직접 본인이 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은행에 갔단 네네. 말이에요. 실무일을 다 보고 있다는 네. 얘기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 분실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부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은행 갈 시간도 없고. 세상에.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불쌍합니다 전현희. 불쌍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좀 불쌍해요. 계좌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요점은 이거군요. 전략 공천에 자주 거론되는 전현희 심경은 좋다. 안 좋다. 이거죠. 이것은 아까 제가 유명해서 그런가요? 제가 이렇게 쓸모가 많은가요? 그러다가 선당후사. 그러니까 그게 쓸모가 많으면 정작 그냥 제대로 못 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일단 기다리시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목이 4월의 봄이잖아요. 봄에 꽃이 해바라기가 활짝 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바라기 지난번보다 커졌어요. 눈썰미 아주 네, 있으시네요. 지난번에 해바라기 이거보다 작았거든요. 그 해바라기가 이제 떨어져가지고요. 고장이 나서 새로 해바라기 작작 너무 눈썰미 있으시네요. 해바라기 뜻이 뭡니까? 이게 음식점마다 보면 해바라기 꽃이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돈을 법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해바라기 달고 가게에 들어가면 복을 몰고 가는 거죠.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다. 이런 상징을 하는 거고, 또 저로서는 희망, 뭐 바람 이런 걸 상징하고, 또 이렇게 물어봐 주시잖아요. 이거 봐요. 그러면 좀 눈에 띄니까 선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전현희 바라기잖아요. 전현희를 네. 바라봐 주세요. 그렇군요. 아닙니다. 제가 국민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야, 해바라기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정물아이다. 이 그림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또 옆에서 삐죽삐죽거리고 있는 우리 김현 의원님. 네. 왜요? 기분 좋으시죠, 지금? 아니요, 우리 박현탁님이 드디어 들어오셨습니다. 장문에 댓글 하나 읽을까요? 네. 최민희 의원님은 나갔다 다시 해보려고 하는 조응천이가 온다고 해서 껌 좋았어요. 축하합니다. 전현희 의원님은 종로 잘 돼 가시죠? 김현 의원님도 김철민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았나? 평가 발표 언제 하나? 김현 의원님도 재수가 좀 터져야 하는데 3과 8과 38 광땡 좋은데
안산 김현 의원님은 무조건 3881 38광대 그런가 계좌번호로 보네. 그렇게 하셨네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안 읽으셨네. 종로에 지금 인요한 국민의힘 전 혁신위원장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박현탁님이 딱 지적하셨습니다. 종로에 인 씨가 들어온다는데 어떻습니까? 기사가 났던데요. 뭐 종로나 서대문 뭐 이쪽에 네, 원래 그분은 출마- 서대문 얘기했었는데. 네네 그런 게 이제 지금 거론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인요한 아마 그분도 나올 굉장히 것 같아요.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오시면 최재형 의원님이랑 아마 좀 뭔가 좀 그러면 그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또 뭐 금태섭 새로운 선택 그분도 그분도 온다잖아요. 나오신다고 네. 해서 종로가 점점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지금 합니다. 이 박현탁님하고 내적 친밀감이 생긴다고 우리 박현우님 혹시 형제 아니야? 어쨌든 아니에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 하니까 내가 딱 생각이 났는 게 여기 보니까 그래요. 박현탁님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있고요. 종로에 인 씨가 온다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곽상원 변호사님보다는 전현 의원님이 조금 더 무게감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좀 무거워요? 전현 의원님이? 저 좀 무겁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금태섭 전 의원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인요한 씨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전현 의원님도 나왔습니다. 얘기가 자신 있습니까? 만약에 인요한이 나온다고 치면 그냥 뭐 무조건 열심히 해야죠. 그냥 바닥을 열심히 다지는 게 최고입니다. 네. 아 물어보나마나. 최민희 의원님 10만 원 보냈습니다. 김범집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긴 말 필요 없고 이번에는 무조건 지역구 비례대표 민주당 필두로 뽑자. 우승민님, 야 감사합니다. 야, 노란 거 보니까 기분 좋네요. 자 이번에는 최민희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좀 전에 이제 물어봤다가 제가 뺀질 맞은 질문입니다. 이원욱, 조응천 각각 화성과 남양주 출마한답니다. 괜찮죠? 아니 이게 어느 저는 당으로 이준석 당으로 나옵니다. 개혁신당으로 개신당으로? 저는 개신당. 한마디로 이준석이다, 얘기하면 개신당. 이준석 당으로 간 거죠.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옥새를 가졌으니까 이준석 당입니다. 아니 개신당 요약해서 네. 개신당 괜찮네 이름이. 보통 이제 당 대표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예. 개신당 요즘 문제가 많습니다. 커피 잔도 돌아가는데 혼자서 그 커피 안 돌리고 그냥 얘기하고 있었다고 이준석 대표 뭐 나온다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 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태도의 문제는 이미 이준석 대표는 초월한 사람이다. 초월했다. 네, 사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 봅니다. 같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분은. 네, 근데 이원욱 의원하고 조응천 의원이 이제 이원욱 의원이 전하기를 우리 지역구에 각자 지역구에 출마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조응천 의원의 경우 대구에 갈 수도 있고 또 불출마할 수도 있고 늘 이렇게 경우의 수를 3-4가지를 얘기했는데 그중에 가장 예측 가능 너무나 뻔한 지역구 네.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거대 양당 심판이라는 건 민생 파탄 윤석열 정권 심판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국힘 도우미를 하게 되고 또 바른미래당도 결국은 국민의힘으로 가거나 뭐 나중에 민주당으로 오거나 이렇게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정거장 정당으로서 개혁신당도 미래가 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원욱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이 각자 자기 지역구로 갈 때는 일단 각자 뭐 여론조사도 해보고 판단도 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예전에 2012년에 최고위원 할 때 보니까 합당하고 보니까 후보들이 여론조사를 해서 와요. 그럼 A 후보, B 후보가 같은 지역을 여론조사하는데 어쩜 그렇게 A 후보가 하는 것과 B 후보가 하는 게 완전히 다르죠. 다른지.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 문항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그냥 안철수 신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규모의 사이즈의 표를 양쪽에서 뺏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추측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김현 의원이 저보다 한 달 빨리 움직였죠. 10월부터 두 달 거의 2달. 제가 2달 12월부터 11월부터 움직였는데 바닥을 샅샅이 훑고 다녀서 바닥 저변 민심은 아마 남양주 갑 지역에선 가장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특징은
바닥 저변 민심과 언론이 만드는 그리고 국회 주변의 중앙 민심이 굉장히 괴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보여요.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 후보들이 친명 비명 가르시기 전에 네. 친명 친문 가르시기 전에 어쨌든 국회의원 선거의 50%는 바닥을 누가 샅샅이 훑고 주민들과 접촉면을 늘리느냐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50%는 중앙에서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바닥을 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들께서. 네, 그렇군요. 김현 의원님은 바닥 민심이 어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안산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네. 워낙 유명하신 분들, 그러니까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은 한 분이고 안산에서는 세 분 다 이제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이죠. 그렇죠. 반면에 비호감도가 또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그 한 분은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때부터 반발하고 또 고소고발 전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매우 힘들었던 대선 후보 되기 전에 그거를 했던 분이 한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아까 얘기했던 그 안산시장 1등 하는 시장을 배제시키고 나머지 후보를 가지고 경선해서 결국은 졌던 그때 당시 공관위원장 했던 분이고 또 한 분은 더민초 뭐 대표라고 해서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당 초선 의원들이 좀 투쟁하고 개혁에 앞장서게끔 해야 되는데 당내 싸움에 좀 함몰되어 있는 일들을 좀 앞장서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전당대회에 나와서 꼴등했던 분이에요. 예. 그래요. 근데 이 세 분이 좀 그러니까 개혁하고 혁신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안산 시민의 여망을 담아서 뭐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이나 정치 개혁에 앞장서기보다는 네. 좀 자리 싸움 이런 거에 너무 함몰됐기 때문에 변화, 혁신, 새바람, 그다음 새로운 인물로 뭔가 좀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그다음 정치 개혁 할 수 있는 사람, 네. 깨끗한 후보 이런 게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요. 앞서 이제 그 선거운동 중에 이제 체감하는 민심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 되는 세상에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고모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를 힘껏 돕지 않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이번에 판을 갈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예. 지금 그 와중에 박현탁님께서 또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5만 원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그 바닥민심 얘기하시면서 김현 의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예를 들면은 소위 말하는 수박과 아닌 사람들을 구분해가지고 좀 제대로 좀 판단해보자면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표현은 게.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요즘에 쓰지 말자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데 그 정도보다 훨씬 나쁜 거죠. 저는 그렇죠. 구악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어.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적에 정치를 하면 그 예를 뭐 동교동 출신의 정치인들 중에 구악스럽게 한다. 구태하고 뭐 좀 나쁜 행동을 한다 이럴 때 구악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좀 네. 오래된 표현이긴 한데 반개혁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개혁의 걸림돌로 정치인들이 자기 보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넘어서는 표현을 시민들의 그런 분노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냐 생각을 했는데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단어가 구악이라고 떠올랐어요. 구태스러운 정치 행태를 가지고 민심에 반하는 행위 또는 민심이 원하는 것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민도는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이미 표로 심판하겠다. 윤석열 정권은 그런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럼 그 밥그릇을 제대로 해결해 주느냐 우리의 민생을 아까 얘기했던 사과 만원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인데 본인들이 결함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바꾸자. 이런 게 지금 현재 정서다란 말씀을 근데 드리고 어쨌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가장 그런 싸움이 표면화되고 시끄러운 데가 제일 이제 표면적으로 큰 데가 상록갑하고 부평을이라는 겁니다.
상록갑이면 안산 상록갑이 결국 양문석 전해철 그 지역이고 부평을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서른원 지역구 아닌가요? 아니 홍영표 홍영표 예. 하고 이동주 이동주원 홍영표 언론 한 군데서 그거를 딱 붙여가지고 기사를 썼던데요. 그러네요. 그거는 사실은 홍영표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한테는 매우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 오히려 사선이고 도전자들한테 알릴 기회를 주는 건데 왜 그렇게 컨셉을 잡는지 제가 볼 때는 조금 어쨌든 이제 문제는 여기가 지금 너무너무 그것이 과격화돼서 결과적으로 민주당 자중질환이 일어난다 이제 이런 컨셉으로 얘기하는 것 그렇진 같은데 않아요. 이제 문제는 실제 개혁신당도 그렇고 많은 20% 하위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또 나갈 것이다 이런 막 예언 아닌 예언도 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만 출마를 좀 그만 좀 자제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민주당은 뭔가 시끄럽고 뭔가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고 분란 일으키는 것 같은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아닌 것처럼 이제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언론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언론이 만드는 분위기 하고 다르다. 분위기와 그 중앙 언론의 영향을 받는 국회 주변과 중앙 정치인들 분위기와 네. 바닥 민심이 지금 이것처럼 괴리된 선거는 저는 처음 봤다. 그 완전 말씀을 괴리됐다. 드린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좀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가 만났다는 사람이 문학진 전 의원입니다. 네네. 정책 그리고 비서관했다가 인재근 의원인데 인재근 의원님은 본인이 직접 면담을 요청해서 만났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해서 이랬다 저랬다 한 일은 없다. 네, 그래서 이런 작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조작적 의미가 있는 기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앙 언론은 끊임없이 안티민주당 그리고 친윤 환경, 친한동훈 환경 이걸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게 먹히는 층이 있고 안 먹히는 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움직이는데 이렇게 된 게 제가 100% 차출이라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냉정한 상태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제가 그 시민 참여 정당을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하는 사람이니 네. 시민들을 만나는 게 행복하죠.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중앙 정치는 좀 피곤해합니다. 네네. 제가 술도 못 먹고 뭐 골프도 안 치고 그래서 피곤한데 시민들과 대화하는 게 훨씬 유익한데 오늘은 이제 구석구석 갔는데 삼겹살 집에 들어갔는데 삼겹살을 이렇게 드시고 있던 두 분의 남성이 이렇게 우리가 힘든 거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렇게 물어봐서 제가 저는 압니다. 당신이 어떻게 아냐? 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식당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시군요. 당신은 이해하겠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다니니까 풀어나가는군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까 깜짝 놀랐어요. 저 500장밖에 못 돌렸거든요. 오늘 3,000장 돌렸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 와 이렇게 근데 이제 이 500장 진짜 마이너스 되겠다. 그러면 그게 220원이거든요. 짱당. 그러면은 60만 원인데 벌써 하루에 2,000장이고 3,000장이면 그거 꽤 들었어요. 네네. 후원계좌 빨리 만드세요. 후원계좌 빨리 만들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500장은 순전히 우리 지역 주민이죠. 근데 그게 좀 사람들이 이제 적잖아요. 종로는 많죠. 지역 주민인지 외지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단 받아드리고 자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야 이건 비례대표 각이야. 종로 분이 아니라도 그냥 받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민심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든데 시민들이 민주당 좀 잘해라. 그렇지. 그리고 이번에 좀 제대로 안 하면은 대한민국 망한다. 그래서 지금 나가 있는 후보들이 정말 잘해야 되고 꼭 이겨야 된다. 절박하게 그 말씀 절박하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저한테 꼭 이겨라. 네 맞아요. 그런 그리고 말씀을 이번에 너무 많이 민주당 하세요. 지면 네. 진짜 큰일 난다. 이런 당부가 많고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할아버지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 게 민주당 다 밀어줬잖아. 대통령의 지방 다 지자체 몰아주고 국회의원 180석 줬는데 일을 못했잖아. 그런데 이재명이가 있어서
내가 이번에 주위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한 번만 더 밀어줘 보자. 지금 윤석열 정권이 너무 엉망이니까 너네 마지막 기회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아유, 저는 체감을 못하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면서 알게 한번 됩니다. 강남에 나가서 명함 한번 돌려보실래요? 저는 아니면 안산에 제 오세요. 명함은 좀 장당 30원짜리라서 저는 화도 저는 아이씨- 더 비싸요. 점자 명함이라서 아, 장당 35원입니다. 아, 아니,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버리잖아요. 네. 그럼 가서 휘두르게 주워야지. 버려요. 근데 주워야 그게 어떤 경우에 버리는 게 있냐면 저는 이제 중앙역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양쪽 출구가 있잖아요. 그럼 저쪽에 국민의힘 후보 제가 이제 하잖아요. 그럼 제가 할 때 혼자 할 때는 거의 없거든요. 버려지는 게. 근데 같이 하면 같이 이렇게 버려요. 그럼 주서요. 왜냐 하나에 300원이다 계산. 아까 얼마라고 30원이다. 30원. 30원이면 10장 벌어지면 어떻게 3,000원이에요. 주워야 돼요. 그럼 주소다 재활용해요? 그럼요, 당연히. 근데 받으시는 분이 좋습니다. 괜찮대요? 아니 모르시죠. 깨끗하게 하니까. 근데 표시 안 나게. 저는 화도 IC에서 이제 그 명절 귀경 그러니까 돌아오는 분들 인사를 하는데 정말 그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제가 상처받았는지 말씀드립니다. 명함 딱 드렸는데 보더니 제 앞에서 찢어요? 일국이더니 휴지통에 확 던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그래서 짓이에요? 제가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왜 받으시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받으시는 게 나으십니다. 30원 버는 건데. 네, 그래서 제가 글을 재밌게 쓰는 게 능력인데 제가 요 명함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심리적인 긴장 관계 쓰지 마세요. 밀당을 쓰면 이것도 재밌는 아니 소설이 근데 될 나중에 것이다. 끝난 다음에 써야 돼. 왜냐하면 진짜 또 보고 또 그렇게 따라해요. 모방. 네, 홍진아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후원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꼭 승리하십시오. 제주도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정리하고자 하는 거는 네. 우리가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은 진짜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이런 분위기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최대 결집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집은 민주당의 조직력이 없는 결집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 당원 200만 시대에 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당원이 200만 명. 200만 명이라는 엄청 많아요. 이게 그런 민주당 지지자는 또 얼마나 많고 그렇죠. 깨시민이 또 얼마나 결집돼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저는 한판 승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대 중앙 기득권의 한판 승이 이번 총선에서 벌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200만 명이 이제 당원이고 국민의힘은 몇 명이에요? 100만 명? 80만 명 정도 80만 될까? 명? 3분의 1 정도. 이게 좀 돈 내는 권리당원 말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권리당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세 보이죠? 그쪽은? 그거 아니, 오늘 기득권이 노기 변호사님이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아니, 오늘 그러신 거예요? 레드팀의 물어보는 역할이에요. 거예요. 아, 그래요? 왜 그래요 도대체? 좋은 말만 들으면 한마디밖에 안 안 돼요. 했는데? 좋은 말만 아니야. 처음부터 표정이 안 좋았어. 아 그랬어요? 그거 맞아요. 레드팀의 역할도 아니 근데 필요하고. 그래서 민주당은 갈등으로만 비춰지고 국민의힘은 단결된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안산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제 4개에서 3개로 주는 게 거의 확정이 돼 있는데 현재 정치인들이 그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질 못해요. 여야 다 공이. 보도는 간헐적으로 나는데 신문을 많이 안 보는 분들이 많고 종이신문을 그리고 기사를 저희처럼 뭐 매일 검색을 안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4개가 그대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57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4개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거든요. 3개로 줄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로 그 국민의힘은 후보가 4명에서 5명, 뭐 많게는 7명까지 나와서 선거운동을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각각의 후보들이. 그렇게 열심히 못하는 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명함을 주면 네. 이게 많이 떨어져 있거나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피켓만 들고 출근 인사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본인들이 또 유리한 지역을 다닐 텐데 제가 안산만 봐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네. 수도권의 대부분 좀 젊고 개혁적인 것과 혁신을 바라는 네. 사람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지금 여론을 끌고 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남양주 최민희 의원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2020년도 선거랑 2022년 선거랑 완전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완전 다른 게 한 예를 들면 네. 이제 설날 명절 잘 보내세요. 문자를 보내면 이렇게 답신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제가 2020년도 경선 할 때와는 천양지차의 느낌과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중앙 언론과 그 중앙 언론이 몰고 가는 분위기를 잘 전달해 주신 거고요. 네. 근데 저는 바닥도 돌고 또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도 만나고 중앙 언론도 면밀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괴리가 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건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그러니까 한 달이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세비가 탁탁 꽂히고 9명의 비서들이 있고 정말 그 안온한 온실에서 너무 편안하게 지내서 지금 이 한파가 몰아치는 바닥을 진짜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38 마석장에 열릴 때마다 가요. 그 이유가 거기 가야 이게 나물이 얼마나 팔리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귤이 8개 있는데 10,000원인 거예요. 8개 많아요. 8개 10,000원. 제가 하나에 10,000원. 10,000원. 그러니까 귤이 8개 10,000원은 사실 사과는 한때 엄청나죠. 그런 적도 있는데 귤 8개 10,000원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오늘 가보니까 아주 굵은 천혜향 새알이 10,000원이고 나머지 귤은 한 10개 정도가 10,000원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엄청 비싼 거예요, 귤은. 네. 그래서 그 장에 나가야 물가를 직접 체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국회의원들끼리만 있으면 정말 민심과 동떨어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도도한 물결은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물결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운동권 심판론 나왔다가 사실 지금 네. 뭐 다시 거의 민주당 심판. 예,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민주당 심판?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 네, 윤석열 내 정권 민주당 심판이죠. 심판으로 프레임을 그런데 전환하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운동권 심판론은 애초에 말이 안 됐던 실체가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운동권이 아니거든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운동권이 아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는 트윗으로 운동권이에요. 네, 사과 한 개 10,000원, 무능보다 무관심이 더 큰 죄악이다 이렇게 트윗을 올렸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과 운동 한 개 10,000원. 네, 운동권이에요. 저는 알아요. 운동권 최민희 의원이 운동권이에요. 운동권인 거 알아요. 그런데 변신에 변신을 거듭한 이제 아줌마입니다. 아니 저는 운동권이에요. 아니 저는 운동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치권에 들어올 때도 정치 운동하러 들어왔어요. 네, 저도요. 잘하셨습니다. 저 언론 바로 세우기 위해서 들어갔고요. 시민 운동도 운동이고 그럼요. 노동 운동도 운동이고. 네, 네. 그럼 검찰은 뭐죠? 검사는? 검사는 숨쉬기 운동하고 아, 예. 그것도 운동권입니다. 네. 변호사도 운동입니다. 저는 선거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우리 대표, 운동권. 네, 설 연휴에 운동권입니다. 트윗에 친명 비명 나누는 것은 소명을 외면하는 최악이다 이런 말도 올렸어요. 아, 전 제가 이거 했다가 수박이라고 욕 왜요? 정말 죽살나게 먹었는데요. 제가 수박이면 민주당이 안 수박이 없다. 이게 제 논리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윤선의 시사 편의점 아니 취재 취재 편의점에 가서 저는 사실 친명, 친문, 비명 이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유능하고 개혁적으로 일할 사람을 뽑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런데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친명이면서 유능하고 개혁적이다 두 분처럼 그러면 저는 A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준은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면 모든 기준이 친명 반명이라면 친명 친문이라면 이거는 저는 동의가 안 된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딱 이렇게 올려주셔서 이제 저 욕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이 근데 진짜 저는 좀 민주당 좀 그만 내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내분이 있다고 우리 네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거기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고 싶은 닭님께서 저보고 황금똥 안 꺼서 기분이 안 좋은가요?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기분 너무 좋고요. 제 레드팀마다 혼나가지고 지금 아까 어떤 분이 저보고 노영이 혼자 속 편하네 이러는데 저도 안 편해요. 왜 나를 보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레드향 맛있어요 요즘에.
레드향 진짜 맛있어요. 저는 천혜향 먹었어요. 천혜향 비싸다는 맛있어요. 그 과일들을 제가 다 먹었습니다 집에서. 하나 갖고 오지 그랬어요. 여기는 레드향 놓고 하기로. 알겠어요. 자,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는 거의 다 반박하라고 질문하는 거니까 어떻게 반박을 잘하나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질문할 때마다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말로 전부 다 받아쳐 주셔서 저는 매우 감사하다 이런 그리고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신문을 요즘에 뭐 요즘도 종이 신문을 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보는데요. 그런 것 좀 올리지 말고 링크를 올려주세요. 너무 보기 어려워요. 사진 찢어가지고 올려줘. 알았어요. 찢어진 신문 얘기하시나요?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인천, 안산 바이라인 달고 이제 중앙 기자가 이렇게 같이 기사를 쓰는데요. 이제 옛날 같으면은 현장 르포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주민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기사를 내면 그게 보다 좀 더 현실적이고 네. 피부에 와닿는 제목과 내용이 될 텐데 요즘은 좀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발품을 팔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기사가 작성되는 거라서 그다음에 여론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일주일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와 네. 좀 몇 개월 만에 한 번 그다음에 시점이 우리가 조금 불리하게 나올 법한 시점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여론이라고 본다면 그거는 좀 왜곡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닥에 다니면 실제로 이제 명함을 돌리고 인사를 하면 10명, 20명 오는데 그중에 한 분이 받는다, 두 분이 받는다 또는 반응들 얼굴 표정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가는 거거든요. 네. 적어도 제가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10일 정도 되는데 그 도도한 흐름, 변화와 혁신에 대한 도도한 흐름,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하고 반드시 대통령이 돼서 네. 이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 강렬한 의지는 적어도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자들 안에서 지금 나오는 오늘도 강주의 여론조사가 몇 군데가 전라남도하고 발표가 됐는데 그게 10월 달 여론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도전자와 현역 의원들 간의 그런 변화에 대한 욕구. 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뭔가 좀 바꿔줘야지 이번 윤석열 정권 2기 때 이 뭔가 우리 숨통이 트인다 이런 게 형성이 돼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세요. 네. 사랑맘님께서 네 분 모두 사랑합니다.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모두들 다 힘내기로 하고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을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로 만났다. 이때 무엇을 얘기했을까? 뭐지 이런 기사가 났어요. 만난 거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뭐 좋은 특보, 얘기 언론 하셨겠죠. 특보. 뭐. 저요? 네. 아. 아셔요? 보도된 대로 같은데요. 보도는 불출마 권유는 없었다. 없었다. 네. 네. 대신 험지 출마를 얘기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험지는 어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하나는 그 얘기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임종석 전 실장과의 그런 그 얘기 이거 좀 정리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임종석 전 의원 비서실장은 이미 앞서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의 친명 비명은 죄악이다라고 얘기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수용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서 그거는 뭐 안 의제가 했을 되지는 것이다?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추미애 대표 제가 그냥 이렇게 기사와 행간을 읽으면서 본 거는 추 대표가 그동안 어쨌든 촛불 집회에 나가서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정치인들이 못하는 일을 몸서 했고 그다음 그렇죠. 특히 이제 이태원 참사 희생된 부모들을 위로하고 네. 그다음에 희생자를 추모했던 그런 것이 민주당 지지하거나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분들한테 힘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감사함 뭐 이런 것이 토대가 됐고 또 출마 문제도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 뭐 그 그러니까 정도인 것 나경원 같습니다. 지역구가 동작을인가요? 네. 거기 지금 추미애 전 장관 오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경원 전 대표가? 그거 그냥 변수가 아니고. 네네. 와도 뭐 와도- 상관없다 뭐 네, 이런 상관없다. 식인데 예, 예.
지금 추 대표님은 동작하고 송파, 송파 두 군데 지금 네, 계약 중이죠. 또 용산 용산까지.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추 대표님 생각을 좀 들어보시려고? 물어보고 그런 게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근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그 조국 전 장관이 그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제 신당 만들기로 했다고 말하고 오늘 부산에서 지금 신당 창당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한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거 좀 안 좋다. 이제 또 이런 취지로 지금 말했거든요. 이거 저는 뭡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조국 신당이 어떻고 이 얘기를 막 하고 어떤 분은 조국 신당을 찬성하고 어떤 분은 반대해요. 근데 여기 지금 댓글도요. 나 비례는 조국 신당 찍을 거라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왜냐? 제가 이 얘기를 거의 한 6개월 전부터 흐름을 보면서 얘기했는데 큰 대하가 흘러가는데 그 대하에 새끼리 조금 나서 물이 옆으로 좀 새고 뭐 이렇게 가도 대하의 방향은 똑같다. 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 신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은 소위 중도층의 여론을 의식하는 거 아닙니까?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리고 나는 조국 신당에 펴줄 거야, 비례표 줄 거야 이런 분들은 네. 조국 장관이 일가족이 도륙될 만큼 잘못한 게 뭐 있어? 이건 완전히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압 때문이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심정적으로 우리는 후자에 또 공감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정치공학적으로 중도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도 걱정하는 게 틀렸냐? 아니죠. 걱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사안을 우리끼리 과열시켜서 키우지만 않는다면 각자 조국 장관도 문재인 대통령 말이 딱 현실적인 말이에요. 민주당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쩐지 좀 깨름직하니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그분이 할 수 있는 저는 가장 그럼 격려의 표는 말이라고 나눠지지 않아요? 생각합니다. 표 나눠줘도 의미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 예를 들면 열린민주당? 민주시민당 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처럼 그렇게 갈리는 거라 크게 의미가 없고 오히려 지금 이제 이준석 당이 이준석 신당, 개신당. 이준석 신당이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그 신당 전체가 비례정당처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들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조국 장관님이 지금 정치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걸 어느 누구도 뭐 그게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조국 장관님이 결국은 다소 그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에 비해서 너무나 가혹한 그런 처분을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서 희생양으로 이렇게 되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진짜 한 가족의 일생이 도륙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을 하셨고 그거는 본인의 정치적인 판단이고 선택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동조를 하기 때문에 최민희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표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또 일종의 뭐 자격이 있달까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다만 민주당 전체 선거를 볼 때에 민주당의 어쨌든 중도층의 표심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 부분은 뭐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시간이 있어서 그 안에 조절하고 논의를 하다 보면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방안이요? 아니면 첫 발은 뛰면서 그러니까 큰 선거를 치르다 보면 이러저러한 논의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상호 보완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충돌 지점만 없다면 네. 근데 저는 우리 당의 현재 당대표나 당을 걱정하는 뭐 중진 그리고 또 바깥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 조국
전 장관의 움직임이나 흐름에 대해서 네. 충분히 논의하고 함께 모색해 갈 수 있는 신뢰가 있다라고 적어도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사실은 수용할 수 있고 해결해내고 할 수 있고 같이 서로 네, 뭐 논의할 수 저는 있는 논의가 거 가능하다고 있다. 봅니다. 네. 아, 그 정도 괜찮다.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늘 위험 요인은 언론 환경이에요. 맞아요. 이걸 가지고 갈라치기 하려고 하고 막 그럴 때 그거에 우리가 끄달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 제가 좀 이렇게 늘 선거운동 하면서도 제3자적 시각으로 저 자신에게조차 유체 이탈해서 이렇게 상황을 보면 이게 큰 강물이 흐를 때 거기에 지류가 좀 생겨도 다 크게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저는 이번에 그 민주개혁 진보 통합 비례정당 네네. 이 실무팀이 굉장히 잘 짜졌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실무가 박홍근 어떻게 원내대표랑 원내대표? 근데 핵심 실무자가 진성준 의원이에요. 아, 네, 그래서 되게 믿음직한 팀이고 그런데 이 팀이 예를 들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막 집중 포화를 하시면 저는 이 장강이 흘러가는 이 물결에 흙탕물이 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지켜봐 주시면 전 진성준 의원하고는 일을 여러 번 해봤는데 정말 일을 합리적으로 잘하는 잘하죠. 사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좀 믿고 기다리시면 이재명 대표 뜻과 다르게 가지 않는다. 그분들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당대표하고 뜻을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좀 지켜보고 믿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례대표 배분 문제나 지역구 후보 단일화 의제 이런 것들도 잘 해결이 돼요? 어떻게 돼요? 해결이? 어쨌든 오늘 박홍근 이제 그 단장인가요? 그 지금 비례 정당 네, 단장이에요. 만드는 것. 네. 그래서 가장 큰 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화두를 가지고 정말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총선 승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정중하게 요청한 대목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경선 들어가고 뭐 단수공천자 발표하고 또 2차, 3차 계속 일들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13일부터 15일까지 또 면접이 시작되고 그 안에 또 분란이 있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3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갑론을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당에는 그래도 당을 오랫동안 큰 선거를 치른 많은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하고 역할을 나누어서 충분히 대표의 지도력이 또 한 번 발휘되는 걸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확실히 좀 그런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래된 정당이기도 하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갑론을박하고 자기 의견을 표출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시끄럽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결국은 큰 길을 따라서 큰 네, 방향으로 네. 잘 간다. 네. 결국은 다 또 선당 후사? 네, 이런 마음들을 많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정리가 되고 정말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빠지니까. 나갔잖아요. 그리고. 네,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인 양 행세하던 의원들과 정치인이 나가서 그렇죠. 개신당으로 가 있으니까 네. 어찌 보면 그게 우리에게 분열과 갈등의 소지 때문에 걱정할 수도 있지만 안개가 거쳐서 청한 하늘을 보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싸울 일만 남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될 것 같고요. 하느님께서 최민희, 전현희, 서은숙, 임미애, 우서영님 그리고 김현님 모두 김현 없었어 아까. 기원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 아는 분이에요? 몰라요 저. 안산 아니에요. 안산에 매몰되지 마시고. 아까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최민희 의원님은 레더양, 저는 천혜양, 또 의원님은 하우스 감귤? 아니요. 무슨 향? 황금향. 황금향. 누구냐면 황금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누구냐면 그게 네. 박현탁이었어요. 제일 좋은 거 해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박현탁님은 그래요? 제일 좋은 거예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김현이잖아. 김현, 황금향. 노영희 맞지? 변호사님은 나도 한라봉. 있어? 나도 있어? 한라봉 약간 우들투들하지 않아? 왜 이래? 아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 댓글 보고 웃었어요. 네, 그분이 제가 껴줬다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감사합니다. 초지 스타 주유소 사장님인데 기름을 직접 배달해요 새벽에 초지. 동에 그거 거의 가야 되겠다. 비싼 게 좋다.
여론조사도 비싼 게 정확하다는데 기름도 비싼 게 좋다고 또 주장하시는 분이 나 옛날에 우리 동네에 엄청 싼 주유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줄 서가지고 다녔거든. 근데 나중에 그분이 나한테 의뢰를 맺겠어. 의사석유 판매 혐의를 사실 기소가 됐다고. 피고인으로 내가 좀 근데- 열받아가지고. 예, 근데 저는 요즘 진짜 이렇게 샅샅이 지역을 돌면서 이 시민들의 위대함. 저는 진짜 할머니신데 그냥 80 되셨어요. 근데 그 구루마 끌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셔가지고 귀에다 대고 고마워. 와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어깨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고마움이 뭔지, 그러니까 너무 기존의 의원 때문에 가슴을 졸이다가 우주공산이다가 제가 오니까 고맙다 그러면서 아주 소리도 크게 안 내세요. 고마워. 고마워. 그렇죠. 저는 오늘 아침에 꼭 승리해요. 꼭 승리해야 해요. 그런데 이 표정이 너무- 정말 비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다시 김현님을 빼먹어서 내가 다시 합니다. 2만 원 꼭 그렇게 입성하시죠. 그래서 2만 원. 2만 원. 2만 2만 원. 네, 감사드립니다. 푸나님 2만 원 벌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 이 댓글 써주시고 이 채팅 봐주시고 이런 분들이 참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웃고 그냥 아닌 척 모른 척 하지만 우리 얌체같이 그냥 딱 받아먹고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에 되게 고마워요. 내가 아까 그 유사석유 주유소 사장님도 내가 그때 좀 원망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야 이래서 또 나에게 사건을 주시는군요. 이러면서 또 고마워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또 웃으면서 또 즐거운 마음을 한번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이낙연 개혁신당 저는 사실 잘 못 갈 것 같아. 이번에 그 의석수 때문에 번호표 뽑거나 뭐 돈 받거나 이런 행복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찢어지지 않을까 솔직히 저는 생각하고. 황보승희 의원을 영입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니었대요 그게 유언비어였대요. 보도가 잘못됐대요. 네, 보도가 그 보도 잘못한 기자 혼내주고 싶습니다. 황보승희, 양정숙, 김종인 세 명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황보승희는 사실 무근이고 양정숙 변호사 영입은 맞고 근데 양정숙 변호사님 아직 대답을 안 했고 15일날 대답해 주기로 했고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을 모신다고 그랬어요 개혁신당에서. 네, 어느 네. 김종인이? 그 연세 드신 나이 김종인. 드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모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오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오보가 했습니다. 난무하는군요. 네, 그래서 오보가 난무한다고. 그 언론 중재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노변 네. ARS 새날 홍보 진짜. 좀 하라고 빨간 메모가 돼 있어요. 좀 한번 읽으세요. 아 그래요? 어디에 네. 돼 있어요? 나 모르는데. 새날 ARS 읽어주세요. 1877 네. 0629 629 예, 1877 0629입니다. 푸나한테 혼날 것 같아요. 푸나님은 마음이 넓어서 괜찮아요. 아, 근데 그래요? 그래도 한번 읽을까요? 네, 다시 읽어주세요. 읽으세요. 읽어주세요. 자, 새날 ARS 멤버십 가입해 주십시오. 1877-0629 1877-0629 외워요. 1877-0629 즉석에서 한번 전화 걸어가지고 회원가입 한번 해볼까요? 저는 했어요. 아 하셨어요? 네. 전 안 하신 거예요? 전 하셨어요? 아니요. 빨리 하세요. 저는 제가- 유튜브 뭐 인증이 안 돼요. 인터넷 어머. 뱅킹을 못 해가지고. 어머, 어떻게 해야 세상에. 돼요? 죄송해요. 네, 저희가 끊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분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모두- 명은 네, 예약해놨습니다. 모두 네. 행복하십시오.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몇 번을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